결론은 뭐다? 저것은 바로 태양이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거는 서양의 그 석유 회사인 쉘의 마크입니다. 조개 껍데기죠. 근데 조개 껍데기지만 뭐처럼 보이기도 합니까? 떠오르는 태양.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건 생명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 떠오르는 태양. 즉 막 시작됨을 의미하죠. 인간의 탄생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개로부터 태어나는 인간이라는 말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내려온 천손이라는 의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컨셉들이 버무려져서 여러 나라에 구전되면서 이 이야기들이 여러 버전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와의 이야기를 여기에 같이 제가 비유해서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인어공주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어공주의 컨셉이 뭡니까? 조개 속에 있는 하반신은 물고기, 상반신은 인간인 여자예요. 요거는 바로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테오보키 여와와 같은 컨셉입니다. 단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뱀, 인어공주에서는 물고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중요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오보키와 관련된 그 고대 벽화를 보면요. 테오보키를요, 아니면 테오보키 여와 이 둘을 어떻게 묘사하냐? 뱀으로도 묘사하고 새로도 묘사하고 물고기로도 묘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뭐다? 바로 이 하반신의 모양이 물고기, 뱀, 새 이거의 공통점은 바로 비늘갑옷이라는 거예요. 비늘갑옷. 고대인들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고기를 많이 잡다 보니까 하반신이 비늘갑옷으로 된 것을 입은 사람을 보면은 하반신은 물고기라고 묘사를 하겠죠. 그리고 내륙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런 거를 봤다면은 뱀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산간지방 사람들. 그리고 평야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저런 비늘갑옷 입은 사람들을 봤다면 뭐라 그랬을까요? 새의 깃털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비닐갑옷이에요. 근데 저거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바로 그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주 본 친숙한 물건을 바탕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개 속에 있는 하반신은 물고기인 인어공주는 바로 천지창조를 했다가는 여와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저러한 컨셉이 나중에 비너스의 탄생이라든가 다른 신화에서도 여러 개의 비슷한 버전으로 반개로 갈라져서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조개 속으로 태어나는 인물 이런 거는 태양 속으로도 나오는 천송강림사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조개를 상징적으로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잔인한 그림인데 사람들 시체가 좀 보이죠?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오보키와 여와가 살았던 지역은 파미르 지역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 고산지대예요. 고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엄청난 폭우와 빙하가 녹으면서 대홍수가 났고 저지대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도 물에 잠겨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랫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서 피난하던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가다가 생긴 해프닝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저 파미르 지역 주변은 늪지대였습니다. 따라서 홍수에 휩쓸렸던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 마른 땅을 찾아서 움직일 때 바로 산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파미르 쪽으로 탈출한 것 같아요. 뒤늦게 배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흙이 있는 늪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흙이 있는 늪지대를 통과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진흙투성이가 되겠죠. 그리고 늪지대이기 때문에 갈대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과 갈대로 온몸이 범벅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면 탈진도 일어나겠죠. 그러면 쓰러지겠지. 그럼 이 진흙범벅이가 돼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산 위에 있던 테오보키와 여와 그 외 여러 생존자들이 늪지대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인공호흡, 숨결을 불어넣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지. 이걸 묘사한 거겠죠. 즉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숨결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진짜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대홍수 때 인류가 전멸을 당하던 시점에 살아남은 일부의 생존자들을 늪지대로부터 끄집어내서 인공호흡을 하던 이야기가 그렇게 묘사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로 늪지대느냐? 여기는 몽골 지역입니다. 데글리차간이라는 지역인데 그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국경 지역의 그 거대한 산림이에요. 알타이산의 지류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벌써 눈이 보이죠? 여름에 갔는데도 저래요. 여기가 만년설이 있는 지역입니다.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1000m가 훨씬 넘습니다.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데, 자, 여기를 가면은요, 특이하게도 저렇게 동그란 돌들이 있습니다. 돌도 보세요. 말이랑 같이 있죠? 사이즈가 꽤 돼요. 제 몸집만 합니다. 그런데 돌이 동그랗습니다. 왜 돌이 동그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이 동그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물이 흐를 때 강한 물줄기 때문에 저 커다란 돌이 움직이면서 물속에서 댕굴댕굴 구르면서 서로 돌끼리 부딪히다 보니까 저렇게 동그래진 겁니다. 근데 저 위에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물이 없어요. 그런데 동그란 돌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홀로서기를 시작한 나. 한숨 소파로 새로운 시작의 공간을. 이렇게.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평선 끝까지 있습니다. 제가 저 지역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한 2시간을 달렸는데 2시간이면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거의 저게 그 비포장도라서 시속 60km 정도로 달렸으니까 적어도 100km는 되겠죠. 길이가 2시간 정도니까. 그런데 다 동그래요.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물이 흘렀다예요. 물. 그 물은 어디 있어요? 그 주변을 봐도 물이 없습니다. 근데 물이 어디 있었을까요? 없어졌죠. 왜냐? 지금 저 지역에는 동그란 돌들만 있는데 아마 고대에는 저 옆에 뭐 높이가 한 1km씩 되는 빙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빙하가 녹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빙하가 녹아 없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임시로 강이 흘렀으니까 바로 저 지역에 동그란 돌들이 형성된 겁니다. 근데 그 동그란 돌들이 형성된 범위가 수백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예요. 예전에 제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을 때 가봤을 때도 추정할 수 있는 게 고비 사막은 예전에 바다였던 것 같습니다. 모래사장이 펼쳐진. 그리고 그 윗지역, 지금 저런 데는 강의 일종의 상류 같은 지역으로 큰 돌들이 굴러내리면서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진 어떤 거대한 강이 흘렀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지역에 가보면 강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몇몇 지류가 지금도 이렇게 살짝 명맥만 살아남아서 개울처럼 흐르고는 있어요. 하지만 저런 대규모적인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알라타우라고 써 있고 밑에가 이시콜이죠. 요 밑에 지금 요 부분 여기 평지가 보이죠? 자, 이렇게 가볼까요? 요 평지. 여기가 바로 파미르입니다. 파미르. 요 파미르인데 여기 파미르 오기 위해서는 여기 이게 천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알타이산, 저쪽에 알타이산, 여기 천산. 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물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파미르 지역은 대홍수 시절에도 인류가 살아남아서 존속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저지대 사람들을 구출하는 작업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아까 신화에서 보면은 알라타우 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뭐 탱그리가 수컷 아담들과 나무를 심었다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알라타우가 바로 저기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 알라타우의 옆에 있는 게 예전 카자흐스탄 수도인 알마티예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이렇게 있죠. 이게 다 평야지대입니다. 여기는 산이에요. 제가 말한 건 저쪽. 여기 말한 거. 알마티서부터 여기 이렇게 평지. 예. 그래서 저 평지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알타이 산맥, 첨산 산맥 지락을 올라서 파미르 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올라오다가 늪지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지쳐있는 아니면 뭐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낸 게 바로 지능으로부터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야기의 기원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